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저는 남자니까 여성이 있어요. 그 여성과의 삶을 꿈꾼다면 그게 가능할까요? 그 여인은 저한테 다가와지는 걸까요? 저랑 결혼을 하는 걸까요? 그러면 나야 그 여성이 좋아서 끌어당겨서 결혼을 한다지만 그 상대편 여성은 뭐예요? 그 사람은 내가 생각하고 꿈꾸었다는 죄로 내 와이프가 돼서 배우자가 돼서 살아가야 되는 그 여자의 운명은 뭐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자 론다 번은 책에서 엄청난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요. 이런 거죠. 힌두교, 불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같은 종교가 이 법칙을 바탕으로 한다. 유력 종교를 언급하는 거는 좀 시사하는 바가 크죠.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 유교는 언급은 안 했네요. 세계적인 종교를 언급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종교들도 끌어당김의 법칙을 인정을 했고 따랐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엄청나게 떠받드는 종교조차도 끌어당김의 법칙의 울타리 안에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문모함을 자인하고 있다. 그런 뜻으로도 볼 수 있지만 유일하게 론다 번이 이러한 통제는 맞았다. 꼭 이러한 종교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비밀을 따랐다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러한 유수한 종교들도 실제로는 별거 아니다. 사람들에게 유사한 메커니즘으로 접근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종교들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던져줄 수 있듯이 그렇게 사람들을 꼬여가고 있다.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종교들도 일종의 꼼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차원에선 유일하게 론다 번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별 대단한 것으로 여기는 불교, 유대교, 이슬람교, 예수교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는 사람들의 나약함을 꼬투리 삼아서 그를 통해서 자신네들의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론다 번은 남도 까고 나도 까고 둘 다 별거 아니다는 것에 어떤 실증을 던져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겠습니다. 론다 번은 또 책에서 묘한 에피소드를 소개를 하는데요. 자신의 끌어당김의 법칙이 실효성이 있다는 주장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봐라. 예전에 굉장히 부자였던 사람이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거대한 부를 축적하는데 성공을 했는데 이 사람이 망하면 어쩔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끌어들여서 망했다. 그렇지만 다시 또 이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가동시켰더니 다시 부자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말이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 그러면 전에 부자가 됐다가 망했던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망했느냐? 그거는 아닌 거죠.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나 교통사고 당할 거야 이렇게 그런 생각을 끌어들여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는 좀 가당치 않은 거죠. 왜냐하면 수많은 운전의 시간 동안에 줄창 그 생각만 했느냐? 아니면 사고가 나기 직전에는 꼭 그 생각을 했느냐?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우 김우중 회장의 경우에 엄청 성공을 했죠. 끌어당김의 법칙 때문에. 그런데 망한다는 그런 생각을 끌어들여서 망했다. 그렇다면 김우중이 수없이 재기를 하려고 애썼는데 왜 다시 원래의 거부의 자리로 못 돌아갔느냐. 함보라거나 국제상사 여러 가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기업들, 부자들, 사실 기업의 상위 100대 기업, 200대 기업, 만석지기, 만석군이 이런 거부들이 계속 자리가 바뀌는 거는 다 이해는 하시죠. 30대 기업에서 멀어져 간 기업들, 또 왕년의 부자들이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 많이 보는데 이 사람들은 왜 다시 부자가 되고 싶지 않았겠어요. 전에 그렇게 호화로운 넉넉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 망했으면 얼마나 부자라는 게 좋은지 뼈저리게 알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시 부자가 되기로 꿈꾸었는데 왜 안 됐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1편에서도 주장했듯이 절대적으로는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남과 내가 똑같은 걸 바랄 때 어느 한 사람밖에 결국은 못 가질 수밖에 없고 둘 다 가질 수는 없으니까 하나뿐이니까 때로는 둘 다 못 갖는 상황도 발생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순수한 자신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걸 이 책을 읽으면서 발견한다면 정말 똑똑한 사람이고 되지도 않는 그야말로 연못 구워 나무 위에서 물고기 잡으려 애쓰는 것처럼 이 비밀을 놓고서 그래 나는 이제 내 생각으로 모든 걸 끌어당겨 올 거야. 그거는 틀린다는 얘기죠. 다만 나는 이걸 성취하겠어. 이러한 목표의식을 가지고서 그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그에 걸맞는 노력을 해서 성취를 하면 가능해요. 그러한 생각이 성공을 끌어들이는 건 맞지만 단순히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성공을 끌어들였다. 이런 얘기는 안 되는 거고 그 공을 내세우려면 그 사람이 실제로 행했던 노력에 대해서는 런다번이나 끌어당김의 법칙이 공을 가로채면 안 되는 거죠. 실제 노력한 사람은 당사자이니까. 그런 면에선 이 책은 주장하는 만큼의 가치는 없다. 그게 제가 판단하는 이 책에 대한 평가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주장도 하는데요. 인간으로서 우리가 할 일은 원하는 대상을 집중하여 생각하고 그 대상이 어떠해야 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주에서 가장 커다란 법칙인 끌어당김의 법칙이 발동된다. 이런 수식어를 함부로 쓰는 데에서 책에 한계가 있는 거죠. 우주에서 가장 커다란 법칙인 끌어당김의 법칙.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그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나요? 모두 다 왕궁 같은 고급 아파트, 고급 자동차 타고 살고 싶다는 생각 안 할까요? 다 하죠. 그러면 고급차나 고급 아파트는 자동으로 끌려가나요? 아니죠. 그 사람이 돈 벌어서 저축을 해서 그걸 사지 않으면 그 아파트, 그 차가 택도 없죠. 그 사람한테 실현이 된다는 것이. 기업가는 안 그렇겠어요?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사장은 왜 세계 최고의 자동차가 되려고 생각 안 하겠어요? 날마다 노력하고 직원들도 다 하지만 안 되죠. 왜냐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범용의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자는 이것은 우주에서 가장 확실한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은 아닌 거죠. 이런 장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건데 저자는 과감하게 했고 그 개인은 돈을 끌어당겨야겠다. 명성을 끌어당겨야겠다. 그 저자는 실현을 했죠. 그거는 그 저자가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유효해서 그 자신의 목표를 성취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사업 계획이 이 책을 이렇게 주장을 해서 팔아먹고 돈을 챙기겠다. 그 계획이 주요하도록 움직인 거죠. 말하자면 모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술수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성공해서 그 자신은 거부를 이루었죠. 유사한 예가 또 있죠. 그 유명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책의 저자 처음에 시도를 했었죠. 로버트 기요사키. 이분도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는 책을 썼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대로 해서 정말 성공을 했느냐? 아니죠. 이 책이 성공을 해서 이러한 패러다임을 던지고 사람들을 도발을 해서 이 사람은 차라리 완전한 혹세무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는 현실적인 타당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자신이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과 자신은 투자만 하고 기업체만 운영하든 뭐 투자를 하든 부동산 투자든 주식 투자든 어떠한 투자든 간에 투자나 사업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이 잠자고 놀아도 직원들이나 조직이나 투자 대상에서 수익이 나온다. 이쪽이 되도록 하라. 안 그런 사람들은 월급쟁이가 돼서 자신이 일을 못하면 굶는다. 그거는 뭐 변호사, 의사 이런
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자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죠. 월급쟁이,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아프면 돈 못 버니까 빨리 투자자의 방향으로 돌아서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틀리는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메시지는 있지만 이 저자 자신은 그런 건 아니죠. 이 저자 자신이 월급장에서 돈을 모아서 기업 투자든 아니면 그러니까 주식 투자든 기업을 운영을 했든 뭐 다른 부동산이나 이런 투자를 해서 돈을 번 건 아니죠. 이 책이 성공을 해서 돈을 벌었을 뿐이고 이러한 얘기 그럴듯하지 않아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한 거지. 이 사람이 제시하는 원리가 원래 그 사람의 성공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였다. 그렇지는 않다 얘기인 거죠. 그 얘기가 이 론다번의 비밀에도 똑같이 들어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론다번은 조금 더 심한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꿈꾸면 이루어진다. 모든 것이 딸려온다 그러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다. 자신이 그게 딸려오도록 저축을 하든 일을 하든 성공 기회를 만들어내야만이 온다. 그러면 그건 이 법칙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노력의 결과물인 거다. 얘가 공을 가르칠 게 아니다. 그런 한계가 이 책의 요지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자는 계속 같은 주장을 합니다.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비밀을 알고 있으니 원하는 걸 생각해라 그러면 끌려온다 이런 얘기인데 알고 나면 무엇이든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밥 프록터라는 사람의 입을 빌어서 마음으로 본다면 손으로 쥐게 될 것이다. 제발 그랬으면 좋을 텐데 세상에 그런 건 하나도 없죠. 어쩌면 이 책에 가장 배치되는 주제어가 공짜 점심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은 정확하게 공짜 점심을 바라라. 그러면 공짜 점심이 생길 것이다. 이 얘기인데 그런 건 없죠. 계속 황당한 얘기가 이어지는데 새 차를 운전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필요한 돈이 들어오는 모습을 상상하고 아니면 삶의 반려자를 발견하는 모습을 상상한다면 또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 계속 상상한다면 그 생각에 해당하는 주파수의 파장을 계속해서 방사하는 셈이다. 그러면 그 생각이 자기 신호를 전송해서 비슷한 것이 되돌아오게 끌어당긴다. 이런 게 참 어려운 거죠.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저는 남자니까 여성이 있어요. 그 여성과의 삶을 꿈꾼다면 그게 가능할까요? 그 여인은 저한테 다가와지는 걸까요? 저랑 결혼을 하는 걸까요? 그러면 나야 그 여성이 좋아서 끌어당겨서 결혼을 한다지만 그 상대편 여성은 뭐예요? 그 사람은 내가 생각하고 꿈꾸었다는 죄로 내 와이프가 돼서 배우자가 돼서 살아가야 되는 그 여자의 운명은 뭐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자동차도 그렇죠. 모든 사람이 벤츠의 마이바흐 최고급 차를 타기를 원해요. 아니면 람보르기니를 타기 원해요. BMW 7 시리즈를 실제로 모든 사람이 타고 싶어 한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자동차 회사는 없어지겠네요. 최고급 벤츠 BMW만 남겠네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생각으로 어느 사람이 경차, 싼 차 사고 싶겠어요? 그러면 다 경차 계약하러 가가지고 벤츠 최고급 차 계약하고 오겠네요. 그런 면에서 자신의 노력이 성취될 수 있는 실제적인 노력, 실제적인 방법을 찾고 그 방법이 실현되도록 몸을 움직여야 한다는 거. 그게 가장 명확한 진리라는 거는 명약관화한 거죠. 그래서 지식인들은 지혜가 가득한 사람들은 어떤 책이 쓸모없는 책인지 지나친지 분별해낼 수 있어야겠죠. 우리 책부자 지혜서원은 삶의 진정한 지혜를 찾아서 여러분들과 계속 항해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